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딨어. 누구나 다 우울하지. 그런데 실제로 우울감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몸과 뇌 기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어깨가 천근만근 내려앉은 것 같고 한 달 사이에 체중이 훅 빠져버려 가족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화를 쉽게 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통제가 되지 않아서 무기력함과 죄책감에 더 깊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정신력이 약한 건가 하고 자책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약한 게 아니라 정말 강인한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우울증이니까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정신의학과 교수 제임스 앨러슨 이 교수가 말하길 우울증은 결코 의지 부족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특정 뇌 부위에서 일어나는 신경 전달물질 불균형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적은 은근히 가까이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 마음먹기에 달렸어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이 큰 벽이 됩니다. 이런 말은 겉보기엔 긍정적 조언 같아도 실제로는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살아내기조차 버거운데 마음 약하다고 몰아붙이면 스스로에게 더 큰 책임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적을 그냥 두면 우리는 혼자서 병원 문턱을 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이 괴롭고 희망이 사라진 느낌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거죠. 반면 만약 주변에서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어떻게 하면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한마디 해준다면 그 순간부터 내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작은 안도감이 치료와 회복의 문턱을 낮춰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잠시 해외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로니 에이브러햄 교수는 우울증이 생기면 뇌 기능의 혼선, 즉 특정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 속도가 느려지며 심지어 신체적 통증까지 동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세서가 망가져버린 것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려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지할 구석이 없어집니다. 애초에 내 뇌가 지쳐 있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의지치료법이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울증은 평균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재발 위험이 더 올라갑니다. 마치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냥 방치해버리고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 붓겠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붓긴 하겠지만 그 뒤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시 발목을 다치기 쉽고 더 크게 파열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라서 한번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뇌의 취약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재발 확률이 배로 뛴다는 거죠. 이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심리학적 재발 연구를 진행한 팀이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먼저 일상 속에서 내 안에적인 고정관념을 몰아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난 예민하니까 우울증에 걸릴 거야 라든지 의지박약이니까 한심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정적 사고가 머릿속을 사로잡으면 내적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학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나 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그레이트는 논문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이런 자기 학대적 사고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과활성화시켜서 정상적 사고마저 방해한다고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 판단이 흐려지고 절망감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을 막기 위해 혹은 우울증에서 회복되기 위해 권장되는 행동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규칙적 운동과 햇빛 쬐기,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아직 기운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실천을 미루고 결국 더 깊은 우울에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제임스 앨러슨 교수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이고 20분 정도 햇빛 아래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크게 증가해 기분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몸이 무거우면 이조차도 힘들게 느껴지죠.
바로 여기서 스스로를 잘 돌보자는 관점이 필요해집니다. 당장 나가기가 어렵다면 방 안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만 해보자는 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또한 적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언제 산책이야. 그냥 정신 차리면 되라고 빈잔을 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악의가 있지 않더라도 본인도 사회적 압박 속에 살다 보니 그런 생각밖에 못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내 뇌를 쉬게 하고 회복시켜줄 방법을 과연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싶다면 그냥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해라고 한번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작은 용기를 보여주면 상대방도 더 이상 무작정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상 루틴을 정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어두운 뉴스나 메신저 알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기상 후 5분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가벼운 심호흡을 몇 차례 해보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학자 브라이언 맥키니 이 사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우 5분의 호흡 습관만으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주어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단 5분으로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매일 5분씩 호흡하고 햇빛을 보고 작은 몸 움직임을 해주면 뇌가 서서히 긍정적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습관 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21일 법칙이 종종 언급되죠. 미국 의사 맥스웰 말츠가 최초로 습관화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행동을 21일 정도 반복하면 뇌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습관이 21일 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건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새벽 6시에 산책하고 아침밥을 꼭 챙겨 먹고 하루 10분 책을 읽는 작은 습관이라도 21일 정도만 반복해도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주변 적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가 10분 산책으로 뭐가 달라져? 그냥 빨리 다른 일에 집중해라고. 혹은 아침에 밥 먹고 움직이면 소화만 안 된다고 하면서 만류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실제로 움직임과 깨끗한 식사를 통해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조금 힘이 나면 함께 해볼래? 하며 가볍게 넘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상담이나 약물 치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신과 약은 무조건 중독되고 부작용이 심하다라는 말이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가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심한 우울 상태라면 적절한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회복을 돕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 박사 레베카 에이빙턴 이분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한 항우울제를 투약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인 두통이나 졸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최대한 나에게 맞는 약을 맞춰가는 노력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충분히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지요. 하지만 의사 한 번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적, 경제적 혹은 가족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작은 도움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지역 보건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한 명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가능하면 두세 번이라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게다가 만일 친한 친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면 직접 예약을 대신 잡아주고 병원 방문을 함께 해주는 일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정보 검색과 결정을 내리는 데서 이미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하거든요. 그 친구가 그 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면 분명 더 두터운 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겨 다시 한번 따라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울감이 점점 깊어지는 걸 방치하고 그냥 견디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어간다면 첫째, 본인의 일상 기능이 떨어집니다. 한창 능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에 집중력을 잃고 사람도 피하게 되며 결국 사회적 관계마저 단절되기 시작하죠. 둘째, 그 상태가 길어지면 재발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혹은 약물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치료 없이 1년을 고생했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몸과 마음 곳곳이 상처를 입어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학대적 언어가 심해지면 차라리 교통사고가 나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서 말한 작은 실천들을 주저없이 따라간다면 얻게 되는 혜택이 상당합니다. 매일 20분의 운동과 햇빛, 그리고 규칙적 수면을 주 단위로 지속하면 입맛과 에너지가 차츰 돌아옵니다. 어느 순간 며칠 전만 해도 즐겁지 않았던 일상이 조금씩 색깔을 되찾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나도 한결 낫다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복됐으니 이제 함께 좋아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면 내가 나도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긍정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파하는 것이지요. 현재 4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특히 신체적 변화와 호르몬 변동 때문에 더 쉽게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이라고 체념하기보다는 이제야말로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봐줄 시기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보고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한번 재개해보는 겁니다. 다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면 실패했을 때 허탈감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작게 잡는 걸 권장합니다. 예컨대 주 3회 10분이라도 걸어보자처럼 구체적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많이 시도해봤는데 안 되던 거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작은 걸음으로 재도전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과거 실패의 기억 때문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21일 반복의 법칙처럼 매일매일 어제보다 단 1cm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지만 조금씩이라는 자기 설득을 통해 습관을 확립해 나가면 뇌는 조금씩 좋아진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혹은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지금의 이 태도가 우울감이라는 적과 맞서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울증은 절대 혼자서 전투해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서 당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을 한 번이라도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나아가 전문가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부러졌던 마음의 뼈를 튼튼하게 재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은 후에는 누구보다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졌다가 붙은 뼈가 원래보다 단단해진다는 말이 우울증 극복에도 적용된다고 말하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삶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관계의 갈등, 신체적 건강 문제 등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우울감이나 공황, 무기력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탓도 내 성격 탓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 기능의 문제일 수 있고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논문에서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해왔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자책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금 잠시 과부하 상태구나. 그럼 어떻게 보듬어 줄까라고 발상을 전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돌봄을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작게 시작해보세요. 하루 5분 기상 루틴, 잠깐이라도 햇볕을 보는 습관, 그리고 주변에게 내 상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용기. 이런 작은 도전이 쌓여서 놀랍게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그래라는 시기적이 나타날 땐 정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되도록 부드럽게 대응해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내 회복을 위한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언젠가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네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무기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때와는 다르게 여유가 생기고 주변 풍경도 다시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마음이 튼튼해지면 앞으로 닥칠 여러 난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이미 그 첫걸음을 떼셨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자신의 뇌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겁게 느껴졌던 삶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회복이라는 길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